10시에 소등되고요. 204번 데크는 차단기 열리면 바로 꺾어서 좌회전, 우회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앞으로 새로운 회사 시스템을 만들어 볼 계획이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영상 올린 지 지금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캠핑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야외에 나왔는데 비가 많이 오고 있어서 사실상 야외에서 촬영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빗소리에 제 목소리가 많이 묻힐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영상을 촬영하고 음성은 나중에 입히자. 그래서 지금 음성은 집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새로운 회사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좀 구상을 많이 했습니다. 새로운 회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은 제가 그거를 하려고 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살고 있는 경제 환경은 자본주의 시스템인데 자본주의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자본은 계속해서 자본에 의한 수익 창출을 하고 있고 노동자는 계속해서 소외된다. 이 기본 개념이랑 어떻게 보면 경영자도 일종의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노동자 그룹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소득을 가져간다. 이 두 가지를 좀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한 게 제 생각의 출발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본가가 자본에 의한 이익을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거. 그리고 같은 노동자 그룹에서도 경영진이 너무 많은 이익을 독점한다는 거. 그래서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본을 투자한 주주와 회사를 설립한 경영진과 일을 하는 일반 노동자와 뭔가 합리적으로 수익 배분을 할 수 없을까. 완전히 똑같이 나누는 건 아니더라도 뭔가 아름다운 황금 비율이 있지 않을까. 그런 구조의 회사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을 지난 한 달 반 정도 가졌습니다. 그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게 상당히 쉽지 않다,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뭐 수익 배분을 하는 거는 비율을 나눠 보는 거는 숫자를 가지고 해봤죠. 어떤 비율로도 나눠보고 어떤 비율로도 나눠보고 매출이 얼마일 때 어떻게 나눠보고 또 뭐 매출 기준이든 순수익 기준이든 이게 얼마일 때 어떻게 나눠보고 뭐 그런 식으로 이익 배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하면은 주주, 경영진, 노동자 셋 모두 어느 정도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찾아보려고 정말 여러 가지 방안에 여러 가지 방식의 가설을 세워서 적용을 해봤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셋 다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셋 다 만족해야 되는데 셋 모두에게 다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단순하게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그 회사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주주, 경영진, 노동자 이 구성원들이 왜 이 회사에 참여했는가에 대한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금액을 이익을 황금 비율로 나눈다고 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참여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는데 그렇다면 그 세 개의 구성원들은 어떤 생각으로 참여를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주주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주주가 회사를 창업하면서 자연스럽게 주식을 갖게 되는 그 창업자 주주 말고 순수하게 돈을 투자하는 주주의 경우
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순수하게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돈을 투자해서 얼마의 이익을 얻고자 여기에 투자를 할까. 뭐 손해를 보고자 투자를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익을 보고자 투자를 하는 건데 얼마의 이익을 보면 이 주주가 만족을 할까. 그 부분이 질적으로 경영진과 노동자와는 다른 성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주가 돈을 투자했을 때 은행에 예금을 하면은 3%의 이자를 주는데 이 회사에 투자를 하면은 무조건 5%의 확정 이율을 줄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투자를 할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주주에게 필요한 것은 이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익 배분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기대하는 수익률은 건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냥 평균 5% 정도란 말이죠. 건물을 10억에 사서 연간 5천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료가 나올 거를 기대하는 게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에요. 근데 그 건물을 10억에 사는 사람이 10억을 투자해서 매년 5%의 임대 수익료를 올려야겠다. 딱 이거 하나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점차 상승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5%의 수익률은 사실은 비용 상계를 위한 거고 진짜 수익은 그 건물이 가격이 상승했을 때 그때 수익을 보는 게 훨씬 크니까 그걸 기대할 거예요. 투자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다라는 기대에 의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넣어서 단순하게 돈의 어떤 생산 활동을 통해서 얻는 수익, 이것만으로는 자본 투자가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회사에 돈을 투자하는 주주들은 이 회사가 돈을 잘 벌어서 나에게 배당을 2%를 줄 거야, 5%를 줄 거야 라는 것만 기대하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것도 받아야겠지만 언젠가는 이 회사가 더 성장을 해서 이 주식을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생길 거야 라는 기대감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장하지 않는 기업에는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산 주식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PER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PER은 회사가 버는 돈을 기준으로 이 회사의 가치, 그러니까 주가 총액을 이 회사가 1년 동안 버는 돈으로 나눈 게 PER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구멍가게를 하나 하고 있는데 이 가게가 연간 1억을 벌고 있어요. 근데 이 가게를 그만하고 싶어서 누구에게 팔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가게를 얼마에 팔아야 되느냐. 그럼 PER이 만약에 10배를 계산한다라면은 이 가게는 10억의 가치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벌 돈을 미리 내고 그 가게를 사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10억을 투자해서 구멍가게를 사는데 그러면 10년 동안은 순이익으로 버는 돈은 그냥 다 투자한 돈이 돼버리는 거고 11년째부터 돈을 버는 건데 아니 이거는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 10배 사는 이유는 그게 10배지만 저 구멍가게 지금 사장이 좀 일을 열심히 안 하는데 만약에 조금만 더 열심히 하고 상품도 좀 더 다양하게 하고 하면은 매출은 2배로 늘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구멍가게 옆에 지금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저 아파트만 지어지면은 이 구멍가게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거를 구매를 했어요. 구멍가게를. 그리고 실제로 매출이 늘어나서 이익이 1억이 아니라 2억이 됐어요. 그러면은 5년 동안 운영한 걸 가지고 본전을 회수하는 거잖아요. 그때가 되면 순이익이 2억이기 때문에 PER 10배가 되면은 그게 이제 20억 가치의 구멍가게가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PER 10배의 주식을 사는 이유는 그냥 10배 정도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앞으로 더 성장하고 매출이 5년 안에 2배, 3배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그러면은 PER이 다시 10배로 계산했을 때 내 주식은 3배가 될 수 있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주식을 사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회사가 잘 운영돼서 안정적으로 순이익을 내서 나에게 배당을 잘 줄 거야 라는 기대감보다는 이 회사가 더 성장을 하고 더 매출이 늘고 주식의 가치는 그 성장한 만큼
비례해서 올라갈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투자한 회사가 올해 10억의 순이익이 발생을 했어요. 주주총회에서 이제 배당을 결정하는데 10억을 벌었으니 다 나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주주들이 좋아할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보면 주주에게 이익을 다 돌려준다는데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주주들은 이 이익을 나에게 주는 것보다 그 이익을 이 회사에 다시 재투자해서 매출을 더 늘리고 성장을 더 많이 시켜서 주식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걸 더 원할 거예요. 그래서 배당을 이렇게 많이 준다고? 이 회사가 지금 제정신이야? 앞으로 뭐 성장 안 할 거야? 내년에, 내후년에 혹시라도 경제위기가 오면 그거는 어떻게 극복을 하려고 그래? 경쟁자들은 계속 쫓아오는데 걔네는 어떻게 이기려고 그래? 지금 이대로 그냥 계속 경영을 해도 괜찮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주가 원하는 거는 배당이 아니라 성장이에요. 그래야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을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주식회사에 참여한 첫 번째 참여자 주주는 목표가 명확해요. 회사의 성장. 다음은 노동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대가가 어때야 할까? 물론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상대적이라는 것도 있고 그 사회의 어떤 물가 수준이라는 것도 있고 최저 생계비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고려해서 급여가 결정이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성장을 하고 이익이 많이 남으면 그거는 다 직원들한테 돌려줄 거야. 그러니까 직원들은 열심히 일해. 열심히 일한 만큼 더 많이 받아갈 수 있어. 직원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면은 내가 그만큼 급여를 많이 가져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한다라면 좋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노동자들이 그 회사에 직원으로 참여하는 각자의 이유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회사가 잘 되고 안 되고 그거는 모르겠고 나는 지금 어떤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시험 준비할 동안 돈이 필요해서 이 회사에서 일하는 거야. 나는 1년 동안만 이 회사에서 일할 거고 이 회사가 정말 성장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건 앞으로 3년 후, 5년 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는 내가 이 회사에 있을지 없을지 몰라.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누군가는 진짜 이 회사를 내가 오래도록 재직하면서 정말 이 회사를 한번 키워볼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부양해야 될 가족도 많고 주담대를 받아놓은 것도 있고 해서 나중에 돈을 더 많이 번다? 이것도 좋지만 지금 확정적으로 들어와야 될 돈이 얼마큼은 꼭 필요해.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직원들마다 또 능력치가 달라요.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지금 직원이 여기 100명인데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 위에 있는 김대리가 너무 일을 못하고 같이 일하는 또 동료 누구도 일을 너무 못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티도 안 나는 것 같고 위에서 다 까먹는 것 같고 그런데도 열심히 해야 돼?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너무 많은 다양한 상황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은 그거 회사의 성장이나 이런 거 해서 나중에 돈 받고 이런 거 모르겠고 나는 지금 픽스된 돈을 원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좋아, 열심히 일을 하겠어. 근데 만약에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회사가 성장을 못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외부에서 더 센 경쟁자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은 사회 환경이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쓸모 없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리스크들이 많은데 내가 왜 직원으로 취직했는데 그 리스크들을 내가 지어야 되지? 내가 그 위험 부담을 안으려면 그냥 내가 사업을 하지 왜 내가 직원을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 참여하는 노동자들도 주주만큼이나 명확해요. 나에게 픽스된 급여를 줄 수 있느냐, 문제없이 잘 줄 수 있느냐, 나에게 주어진 일만 잘 한다라면은 문제없이 정해진 급여를 제때제때 잘 줄 것이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노동자들은 그걸 원하기 때문에 직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잘 돼서 그 수익을 나눈다라는 거는 어떤 플러스 알파 정도의 개념인 거지 그게 메인이 돼서는 거기서 일할 직원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하네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주주와 노동자는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주가 원하는 거는
성장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버는 족족 재투자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또 재투자하고 해서 결국에는 회사를 더 높이 성장시키는 거, 이거를 주주는 원하는 거고, 노동자는 더 많은 급여를 원해요. 그러면 회사가 돈을 벌면 그 돈을 노동자에게 나눠줘야지, 그 돈을 사업을 키우는데 재투자를 한다? 그러면 노동자는 언제 돈을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는 버는 족족 재투자를 원하는 거고, 노동자는 버는 족족 자기들의 급여를 올려줬으면 좋겠는 거고,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는 거고, 이거는 뭐 충돌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지금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들은 거기에 어느 정도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서 둘 다에게 조금씩은 그걸 충족시켜서 주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론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한 가지 실질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는 한 20년 전 얘기인데,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는 회사에 친구가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회사 경영진 쪽에서 자기네들은 이 사업을 성공시킬 자신이 있다, 성공을 시킬 테니까 니네들도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 대신 좀 이제 시작하는 만큼 급여는 좀 작게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되면은 그때 급여를 많이 올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일을 했고, 실제로 한 3년 정도 일했을 때 그 서비스가 시장 점유율 1위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돈도 많이 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도 이제 급여를 많이 올려주겠거니 기대를 했는데, 막상 그 시점이 되니까 회사 경영진은 새로운 사업에 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에 또 투자를 해야 되니까 지금 조금 힘들겠지만 새로운 사업이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 좀만 더 버텨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결국에는 한 2년 정도 더 일하다가 그만뒀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바로 주주와 이제 노동자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죠. 돈을 사실 아주 많이 벌면은 그렇게 큰 고민은 되지 않은데, 돈을 어중간하게 벌 때 이런 문제가 꼭 생겨요. 돈을 많이 벌면은 일부는 주주를 위해서 배당도 주고, 일부는 주주들을 진짜 위해서 회사를 성장시키고, 일부는 노동자에게 지불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도 돈이 남을 수가 있는데, 이게 애매하게 돈을 버는 경우에는 이게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영진 얘기를 해볼게요. 경영진은 어쨌든 이 중간적인 입장과 이 둘을 다 중간에서 조율해야 되는 그런 입장과 이제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 그 월급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큰 회사들에 많이 있는 그런 급여를 받는 경영진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노동자라고 볼 수 있죠. 경영이라는 노동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를 빼고 대부분은 이제 경영진이 주식을 일부 갖고 있고, 일부는 외부 자금을 유치하면서 순수한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양도했고, 그런 상황에서 경영진도 자신의 주식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회사를 계속 성장시켜야 되거든요. 그거는 똑같습니다. 주주 입장이나. 그리고 노동자와 똑같은 부분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업무가 뭐 경영이라는 업무에 특화될 수도 있고, 또 실무와 경영을 함께 할 수도 있고, 뭐 복합적이긴 한데, 어쨌든 경영진도 노동자와 똑같이 일을 해요. 근데 그 일이라는 게 차이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일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경영진이 거의 모두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은 주어진 일을 하고 그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급여는 가져가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은 경영진이 지는 거고, 직원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잖아요. 제가 책임지고 퇴사하겠습니다. 퇴사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 결국에는 문제에 대한 해결은 경영진이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엄청나게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고, 엄청난 빚을 질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거의 경영진이 다 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서두에 말했을 때 경영진이 같은 노동자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피고용된 노동자들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이익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게 문제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리스크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이 지는 만큼 그거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따라야 된다. 결국에는 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본 아름다운 회사는 직원들과 함께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어떤 과제를 수행해 나가자. 어떤 목표를 달성해 보자. 그리고 그거를 달성했을 때 우리 다 같이 수익 배분을 이렇게 하자. 이런 그림을 그려봤는데 사실상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은. 그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노동자들은 이 회사에 참여한 이유가 다 다르고 정말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일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고 그만큼의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만큼 오래 일할 것이냐 아니냐도 중요하고요. 그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으로 함께 가게끔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같이 뭐 열심히 해서 하는 건 좋지만 그 잘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플러스 정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 직원들은 생각을 하지 정말 경영진처럼 모든 걸 바쳐서 일을 해서 성과를 내고 그거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직원은 굉장히 소수에 불과할 것 같아요. 굉장히 소수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경영진은 이 회사에 대한 참여하는 자세가 무엇이냐, 나는 앞으로 엄청난 모험을 해나갈 거야. 이 모험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은 두렵지 않아. 그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 극복해 나갈 거야. 그리고 마침내 목표 지점에 골인할 거야. 골인을 했을 때 대신 수많은 성과를 내가 가져갈 거야. 라는 게 경영진의 마인드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주는 어떻게 해서든지 회사를 성장시켜줘. 그래서 나는 이거를 더 비싸게 팔 수 있게 해줘. 그게 니네한테 바라는 단 한 가지야. 노동자는 내가 일한 만큼 적절한 대우를 해줘. 적절한 급여를 줘.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회사가 좀 더 잘 되면 약간 플러스 알파 정도의 인센티브를 줘. 경영진은 저기 바다를 건너면 인도가 나올 거야. 지구는 둥그니까. 그런데 가면서 나는 항해를 시작하기 위해 투자한 모든 것들을 다 잃을 수 있고 심지어 내 목숨도 잃을 수 있지만 나는 갈 거야. 대신에 인도에 도착해서 얻을 수 있는 향신료는 다 내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각자의 목표가 다른데 이 세 개를 어떻게 융합시켜 나갈 것이냐. 하나의 기준으로 만들어갈 수 있느냐. 동일한 목표로 만들어갈 수 있느냐. 그 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동일한 목표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개념이 아니라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무지막지하게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산업이 아니라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그렇다면은 아까 얘기한 그런 모델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완전히 레드오션의 그런 사업을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먹자골목이에요. 막 고깃집이 10개씩 있고 뭐 맥주집이 20개씩 있고 카페가 50개씩 있는 그런 먹자골목인데 거기서 카페와 고깃집을 창업을 한다라고 쳐보죠. 경영진과 직원이 정말 한마음 한뜻이 돼서 매출을 다른 가게들보다 상당히 많이 올리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쳐요. 거기서 수익이 나면 직원들도 열심히 했으니까 직원들에게는 수익의 몇 프로를 주고 사장도 수익의 몇 프로를 주고 좀 가중에 따라서 약간의 뭐 차등은 둘 수 있겠죠. 뭐 많이 둘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모델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그 골목에서 20평짜리 고깃집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날 수 있는 매출이라는 거는 결국 한계가 있거든요. 20평짜리 고깃집에서 뭐 매출을 10억은 낼 수 있겠지만 뭐 500억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은 10억의 매출이 나서 그 중에 순이익이 2억이고 뭐 직원들과 경영진이 1억을 가져가고 1억이 내 수익이다 라는 거는 만족스러울까요? 저는 거기서 만족스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원과 사장은 어느 정도 좀 상생한다라는 마인드로 좀 수익을 배분해도 이 둘은 어느 정도 만족을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돈을 투자한 사람은 사실 그냥 뭐 은행에 예금한 거나 보다 조금 뭐 수익률이 조금 낮다 뭐 이 정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자영업이 아니라 자기가 투자해서 자기가 사업을 하는 거니까 자영업인 거예요. 자영업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구조가 그렇다는 거지. 이 투자와 경영진과 직원의 어떤 모두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엄청 성장하고 엄청 돈을 잘 버는 회사를 만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게 많은 모순을 야기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안 하려고 다른 새로운 회사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고민과 연구를 하고 있는데 뭐 제 능력의 한계일 수는 있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